일본의 전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칫하다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심각한 전력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내에서 전기와 관련된 난방기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전력 수급 현황은 공급 예비율이 28.6%여서 대정전이 발생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다릅니다. 일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기와 관련된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한 탓인지 전국적으로 전력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도쿄 및 간사이 등지에서 전기가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끌어왔으나 점차 간토 지역도 추위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일본 전역이 전기 부족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도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1월 7일경부터 일본의 전력 상황은 전국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지난 1월 10일과 1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일본 국민에게 절전 협조를 요청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2일 오후 2시 시점에서 일본의 전기 사용률은 그야말로 대재앙 직전이었습니다. 전기는 항상 수요량에 맞춰 발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갑작스러운 수요량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 적어도 3% 정도의 공급 예비율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력 사용률이 97%를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개의 발전소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초과 상태에 빠져버리면 대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선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화력 발전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된 화력 발전소까지 총동원해서 쓰다 보니 당연히 문제도 많습니다. 전력 회사의 직원들은 정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절대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어떻게든 정전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혹한이나 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오면 일본의 발전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전력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1월 10일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발전용 연료의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발전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연료 부족의 원인은 바다 상황이 좋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동해 쪽 항구로 수송선이 접안할 수 없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발전 연료는 현재 거의 40%가 LNG이고 30%가 석탄, 10% 미만이 석유로 모두 세계 곳곳에서 배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석유 비축량은 170일 분량이 있고 석탄은 30일 분량밖에 안 되는 데다가 LNG는 겨우 2주 정도의 분량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LNG가 바닥나 버립니다. 유럽이라면 러시아 천연가스든 노르웨이 천연가스든 그대로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할 수 있지만 일본은 섬나라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하 162도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전용선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NG가 항구에 도착해 육지로 올라오면 기화되는 특성상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둘 수도 없기 때문에 비축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중국의 LNG 수입량이 세계 LNG 교역량의 20%를 수입하는 최대 수요국 일본을 제친다면 조달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일본의 전력 부족은 날씨 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증가입니다. 시코쿠, 큐슈 지방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가 진행되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전체 전력의 60% 가까이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지금 기상 악화로 제로에 가깝게 격감하고 여기에 전기 수요가 커져버리자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국민이 발전 회사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전력 회사가 20년간 생산된 전기를 사들이겠다는 제도를 만들어 은행에 넣어둬도 모자랄 서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전기 요금과 합산되어 계산되지만 요금 내역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이라는 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국민 전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자의 이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이 일본에서 증가한 결과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날씨가 좋을 때는 화력 발전소가 가능한 한 최저로 출력을 줄여야 했고
반대로 날씨가 나쁜 날에는 화력을 최대로 출력을 높여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어느 쪽이든 손해를 입지 않지만 화력발전소 쪽은 출력을 줄이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재생에너지의 밤낮의 발전량 차이와 날씨에 의한 차이를 모두 커버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언제 그늘질지도 모르니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설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출력의 증감을 반복하다 보니 화력 발전 설비의 부담이 가해지고 이러한 무리가 확대된 결과 현재 일본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일본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스가 정권이 원하는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를 만들기 위해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탈탄소를 주장하고 있으니 일본도 하는 신용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원전을 추가로 건설 및 가동하기 위해 일부러 일본 국민을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언급한 것들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스가 정권은 지난해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하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고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함과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스가 총리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실현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은 것이 원전 건설 추진이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신증설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대형 전력 회사의 간부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한 간부는 도쿄신문에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원전 세 가지를 강조했다며 드디어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화를 할 수 없다며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을 이끌었던 세코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작년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원전 신설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향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2018년 기준 6%에 불과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77%는 석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 화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22에서 24%, 화력은 56%로 줄어들고 원전 비중은 재가동 등의 영향으로 20에서 22%로 늘어납니다. 스가 내각은 온실가스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2050년의 전력 생산 구성 비율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방향이나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개축이나 신증설, 어느 쪽이든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스가 정권에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확증이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원전 증설에 대한 이해를 얻을 때까지 일본의 전력 공급 위기 상황을 더 방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도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무작정 이를 추진하기 전에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